제13회 가족 독서 토론 모임을 개최하겠습니다. 네. 박수. 일단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책 이름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설국,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냐면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이제 첫 역시. 도입부가 매력적인 맞아, 소설. 나도 봤어. 첫 문장이 매력적인 소설이라는 그런 짤에서 10위가 설국이었나? 1위가 설국이었어. 1위가 설국. 1위가 설국이야? 1위가 설국이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터널을 지나자 설국이었다. 설국이었다라는 있었는데 솔직히 나는 너무 간지. 2위에 비해서 임팩트는 적다고 생각했어. 2위가 뭔데? 모비딕이었는데 아. 이스마일이라 부르라. 맞아. 콜미 이스마일이야. 저것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뭐? 이방인. 이방인도 있었어. 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 어젠가? 어. 이방인도 있었어. 읽고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일단 1위여가지고 일단 뇌리에 박혀 있었어. 근데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기본적으로 일본 소설을 정말 싫어해. 그 이유는 이제 일본에 대한 악감정 이게 아니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감성, 선선한 감성, 그러니까 약간 잔잔한 감성, 그리고 그런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권태로움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심야식당 감성. 심야스탄 이걸 정말 싫어. 이건 개인 취향이야. 나는 오히려 러시아 소설 쪽이 더 내 취향이란 말이야. 나도. 뭐 겉에서는 나른해 보여도 물론 이제 밖에서도 풍비박산할 수 있지만 겉에서는 나른해 보여도 안에서는 엄청나게 막 혁명적이고 들끓고 막 맞아, 고뇌 맞아. 막 죽음 약간 이런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본 소설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 나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탈피에 성공하기 위해서 보증됐다고 생각했지. 이제 노벨 문학상이니까 보증된 작품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봤었지 이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근데 실망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빌려왔는데 옛날 버전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 2004년 건데 1977년에 펴낸 책이란 말이야 이거를. 그런데 이게 번역이 정말 구려. 내가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이걸 본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선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현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고장이었다. 라는 말로 뭔가 설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어두운 터에서 설국이었다. 이런 거였다고. 근데 여기에서도 번역은 비슷한데 그치. 이거는 이제 거기서도 민음사에서도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근데 맞아. 나는 이거보다도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근데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그치. 이거는 정말 근데 이게 거의 멋있는 것 수능 같은데. 특강에 비할 정도로 번역이 정말 안 돼 있어. 영어 수능 특강. 약간 정말 번역투고 한자어 이런 걸 다 무시하더라도 뭔가 어순이 잘 안 읽히는 가독성이 좀 구린 책이어가지고 미남 사건 이제 엄마가 빌려와서 그걸 읽게 됐는데 훨씬 읽는 게 빠르더라고. 일단은 여기까지가 내 첫 번째 이제 도입이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아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품 진행하는데 미안한데 일단 작품에 작품이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 이걸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엄마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어머니께서요. 갑자기 엄마가 어머니 돼서 참 황공합니다. 거의 심청이 저리 가라죠? 엄마 카메라 울렁증 있어? 아니 얼굴도 안 나와 심지어. 왜 저래 진짜. 알았습니다. 이거 먹어, 이걸로. 비난하지 맙시다. 그래도 데뷔입니다. 엄마 TV 나온 적 있잖아 진짜. 그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괜찮아 편집하면 돼. 물론 방금 건 나갈 거야. 난 살릴 건데. 그러니까. 1899년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 일본의 근대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설국으로 1968년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누구가? 펄벅인가? 펄복은 아시아가 아니죠. 누군데? 그가 아닐까? 찾아봐야겠지만
타고르 아닐까? 걔도 일본인이요? 아니요, 아시아에서 음. 그 두 번째로 이게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저기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시아니까 러시아도 포함이잖아. 러시아는 아시아 아니지. 여기서는 러시아는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거의 그렇게 룰- 할 룰- 걸. 근데 한 80%. 그러지 봐봐 첫 번째 내 말이 맞았어. 아시아가 진짜 커. 이 가와타 야스나리의 설국은 1998년 일본에는 첫 번째이자 아시아에는 첫 번째 인도의 라빈드라타르 인도인이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음. 내가 말했잖아 이게 기탄젤리 에 의해서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은 사람이라고 헐거 합니다. 혼자 미국 사람이구나. 당연하죠. 응.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좀 멍살고 있는 걸 자르자. 그래서 이제 이 스톡홀름 그때 이제 상을 받았을 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는 제목의 수상 소감문을 읽는데 아름다운 일본의 미? 아니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나? 이렇게 아니, 나라고 나? 되어 있네 나? 여기에는 아마 그 일본과 나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다음에 초콜릿 맛있다. 이 소감문에서 그런 일본의 전통 단시 요즘 말 우리나라 시조 같이 왁가를 인용하면서 일본의 정서와 일본의 선불교 사상을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를 접한 서양인들이 큰 감회해졌는데 기쁨이나 영광, 고마움이나 감격과는 거리가 먼 차갑고도 차분한 소감이 서구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럴 때 봄은 꽃, 여름엔 두견새, 가을은 달, 겨울엔 해 맑고 차가워라라고 하는 게 당시 수상 소감의 첫머리였다고 하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왁가 시인 도겐의 시를 인용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작가를 보면 이 연보를 보면 이 사람이 1899년 6월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의사였고 근데 한 살 때 일본 나이로 한 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듬해 엄마가 또 사망을 하고 결국에는 누나와도 헤어지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을 했다네. 근데 조부모와도 그의 나이 한 6살, 7살 때에 할머니가 소망을 했고 10년간은 할아버지와 단둘이서 살았고 3년 뒤에 누나도 숙모집에서 살아서 상당히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거 같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도쿄 제국대학 문학부에 그 영어 영문과를 입학했다가 나중에 전공을 일문학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미 이때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글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글 진짜 많이 이지의 썼다. 무이라고 하는 걸 문예시대에 발표하고 그게 바로 1926년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그 일본의 대표적인 상인 그 아쿠타가와 유노스케 문학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상을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1년대는 이제 만주도 방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군 보도반원으로 가고시마 연필 이제 여기 처음 보는 계속 그다음에 이 사람의 유명한 그 글로는 이제 1948년에 소위 일본 패전 이후에 가와바타 야스나리 전집이 16권으로 발행이 되었고 그해 1948년에 12월에 완결판 설국은 이게 단편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완결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국으로 출간했고 이후에 천호학이라고 하는 난 천호학은 몰라. 그럼 이거는 설국의 설국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지 이것이 모여서 여러 개의 단편이 하나의 단편이 이어져 중편을 있던 거? 그것이 설국으로 완성이 됐대. 조금씩 써서 왠지 얘네가 중간에 엄청 끊기는 부분이 많았어. 그렇다고 맞아. 얘기를 하고요. 현실. 그다음에 일본 팬클럽 회장도 활동을 하고 사실은 일본 문학 특별 강의를 위해서 미국에도 가고 막 대만도 가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설국의 결정판 완전히 이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설국이 완성된 건 1971년에 출간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972년에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퇴원하고 한 달 만에 그 이지에 있는 펜션에서 가스로 자살을 했고 그때 나이가 74세였고요. 일본에 이제 그해 이듬해에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상이 제정되어서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상이 또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상으로서 자리. 이거는 한국의 이상문학당 뭐이 정도. 뭐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상당한데 비쌀 것 같은데? 일본 문학 연구하고는 사람들은 뭐 이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대해서 많은 그 또 평가를 일단은- 높은 평가를 하더라고. 일단은 첫 인상은 내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일본 문학이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 이렇게 입장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 첫 번째 인상이 그냥 와 진짜 내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찬현이는 오늘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마무리를 보고 사회를 봐야 되잖아. 난 차이를 근데 많이 나도 이제 음. 하나 이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음. 깊이 얘기하진 않고 이제 자기의 인상을 말할 건데 정말 전형적인 이거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형적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 문학으로서 뜬 부상한 거겠지?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또 이제 공감하고 그래서 일본 문학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잔잔한 감성 약간 일 하나도 안 하고 유산으로 약간 맞아. 가족도 돌보지 않고 한량이지? 그냥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했나 싶은. 근데 결혼을 언제 한 거야? 아 처음부터 했었던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 결국에 불륜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알았어. 근데 이제 보면 별로 이 당시에 그 일본에서는 그게 그런 의미 그게 아니었나 보지. 아까 왜냐면 감정의 교류와 위로 뭐 이런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첩을 두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던 것 같아. 이 책을 보면. 내가 근데 그건 좀 생각하는 본격 첩도 아니고. 아니야 기생이잖아. 그냥 게이샤. 게이샤다. 게이샤니까. 이게 기생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지. 이때는. 일본은 지금도 역사적으로 게이샤 보면 있을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에도 시대에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 음. 공창제도가 있었어. 공창제도가 뭔데?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그 여성이 몸을 소매를 팔고 허- 성매매를 허용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 멋지다. 아, 멋지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아, 이거 찬영아. 잘라내겠습니다. 멋지다라고는 이런 표현은 젠더 의식이 엄청 결여된 거냐. 아니 엄마 차연이가 일부 정말 엄마 멋져가지고- 썰캐슴이야 썰캐슴. 멋져가지고 멋져달라고 아니 하는 근데 거야. 이제 잘라내려면 그게 뭐냐면 교수가 어쨌든 그렇고 그 한 가지 아쉬움이 이제 전형적 아까 전에 실망했다는 거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거긴 한데 하나의 아쉬움이 뭐냐면 내가 일본어를 할 수 있었고 원어를 읽었으면 내가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이 눈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했으면 뭔가 좀 다르게 다가왔을까라는 느낌도 있긴 해. 눈에 대한 딱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 일본 눈이 오는 지방이 우리나라랑 스케일이 엄청 다르대. 눈이 엄청 많이 오고 다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되게 인상주의 신미주의. 문체잖아. 신미주의 문체잖아. 그래서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눈이 진짜 많이 오는 곳은 그냥 다 눈이고 벽이야 벽. 사람이 막 거기서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정말 눈부시고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눈은 뭐 좀 약간 그것보다는 좀 작은 우리나라는 1m 넘으면 엄청 개설이라고 하지. 그치 거기서는 막 7척, 8척 이렇게 온다고 묘사를 하잖아. 그치. 맞아. 그리고 일본 감성에 좀 더 내가 그거 했었으면 그리고 그 번역에서 오는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근데 왜 외국 애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 그게 왜 노벨 문학상 영어로 번역됐다는 그러니까 뜻이겠네. 그거지. 그 애들이 일본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만큼 일본 문학을 번역을 하는 영어 영어자로. 쓰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근데 딱 그거 보고 이게 오리엔탈리즘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했어. 그렇게 느꼈어. 왜냐면 실제로도 약간 서양인들이 그 일본의 그 눈 오는 그런 것에 뭐 감동을 판타지? 했고 이렇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다. 뭐 아름다운 문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걸 보고 정말 이거는 오리엔탈리즘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학적으로 가치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서양인들이 이 책을 보고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외국 이제 약간 그 서양 문학 같은 걸 보면 솔직히 눈이 7척, 8척 정도 오면 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 만한데 여기선 전혀 눈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잖아. 판타지 같아. 판타지 같아. 그 예를 들면 북유럽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이 나오면 눈이 겁나 많이 왔다 이러면 고립의 이유 맞아. 약간 이런 고립되고 누구 한 명 죽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눈을 되게 아름다운 걸로 표현을 하고 되게 그 서양 소설에서는 눈을 좀 이렇게 크고 무섭고 되게 번개가 치고 이런 걸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는 소복소복 내리고
뭐 이런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분위기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좀 느꼈지 않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난 문학이라는 건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회상을 굳이 반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문체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일단 글을 좀 아름답게 쓰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동시에 그 시대에 동양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유일한 이제 서양인들의 동양의 그 동양을 알아보는 그건 일본이었잖아. 그거를 좀 잘 그러니까 나비 부인 느낌. 딱 그 정확해. 느낌. 그래가지고 왜 외부인들이 거의 환장하겠어. 그거를 딱 그 충족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다. 내가 동양에 대한 판타지인 거 같아. 그리고 저기서도 이제 남주 이름이 뭐지? 시마무라. 시마무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서양인들이 동양의 아름답고 vulnerable하고 약간 연약한 여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 시와무라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 아니, 시마무라는 이 남성 주인공이고. 그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야가 시마무라가 이 게이샤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서양인들이 일본의 그 나비 부인 또는 게이샤 그러니까 내가 지켜줘야 하고 깨끗하고 순박하고. 순박하고 연약한 그런 여성상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오리엔탈리즘과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진짜 완전 동감해. 고마워.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국인이나 이제 서양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서양인이 옛날 일본에 대한 판타지가 있으면 시마무라가 게이샤에게 보는 그 시선이랑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서양인들이 아시아를 바라봤을 때 중국을 바라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맞아.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맞아. 서양인들이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탈을 시작을 하면서 중국을 침탈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전통이라는 걸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중국 또한 서양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데 이 일본은 서양도 그렇고 일본도 그 후쿠자와 유기치가 얘기한 타라론 우리는 아시아지만 아시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식인들의 그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서로 호감을 가지면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서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말한 정확한 나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는 나는 그 동의를 하는데 뭐냐면 아름답지만 내 범주 안에서 넘어가지 않는 벗어나지 깜짝할 수 않는.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 나와도 동양적 미의 세계래잖아. 내가 생각하는 동양적 미는 이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의 동양적 미인가? 노벨상을 준 애들의 동양적 미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이 설국이라고 하는 책이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고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진 책이고 또 이 설국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삶을 봐도 대부분 일본적이거든. 마지막 죽음을 자살로 마감한 것까지도 보면 그게 일본적. 일본적이지. 일본이 그 할복 문화라는 게 있잖아. 할복은 진짜. 그런데 따봉을. 그래서 이렇게 안 보여져. 인상이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최고의 그 벚꽃 신화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척에 꽃 쫙 폈을 때 딱 사그라지는 벚꽃 이런 것이 일본의 이제 사무라이 정신과 뭐 또 일본 정신이라고 미화된 부분이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특공대들, 가미까지 특공대들. 근데 뭐 이런 거. 일본이 진짜 벚꽃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랑 똑같아. 화려했다가 한 번에 근데 사실은 벚꽃이라는 속성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거든. 내가 그걸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캐나다 갔을 때 나는 벚꽃은 그 생장 주기가 한 1주, 2주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캐나다는 벚꽃이 한 달이 가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없으니까 꽃이 오래 가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봄에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이 꽃이 쫙 폈다가 딱
사라져 버린 것 같아. 근데 이제 근데 일본은 그거를 일본 정신을 상징하는 꽃. 그래서 일본 국화가 벚꽃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도 이 설국이라고 하는 걸 뭐? 입고는 싶었어. 그래서 찬현이가 이걸 이거잖아, 했을 여기. 때, 아니, 이거 누가 쓰던 건데 이것도 누가 쓴 거고? 혹시 엄마가 포켓 왜 쓴 거야? 네, 맛있어? 네, 젓가락으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읽고 싶었는데 그래서 모처럼의 기회에 이제 읽게 돼서 이제 찬현이한테 감사한 마음은 들고 그러나 나도 이제 생각보다는 우리가 또 지난번에 박완서의 읽은 소설. 박완서의 그 뭐지? 가난함을 도둑맞은 가족. 도둑맞은 가난을 읽었잖아. 근데 이제 그때 나 문체를 읽다가 이걸 그래서 그런지 좀 초딩 생각보다 근데 그건 내 생각에 번역의 나도 한계인 그래서 것 같아. 근데 번역의 한계인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왜 이 미국 그 외국 사람들은 왜 이 책을 그 노벨 문학상을 주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1960년대 후반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 아시아를 대표했고 알다시피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일본이 막 무지 그때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아니면 어쩌면 이 설국 일본어 그대로 소개되지는 유럽이나 미국의 구미에 소개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지.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누군가가 정말 정말 잘한 거지. 번역을 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이걸 느끼면서 그림 같다는 생각을 했어. 맞아. 왜 그건 그랬냐면 그래, 맞아. 이제 우리는 일본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일본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일본의 그 눈 오는 겨울을 생각을 해보면 이걸 보면서 그 일본에서의 그 있었던 그 경험들이 그 그림이 나는 그려지긴 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아주 막 마음에 들거나 재미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마치 그 일본의 그 눈이 막 쌓인 그 시골 풍경 일본의 자연의 모습이 그림 같다. 그림같이 이게 내게 오는 건 있어서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뭔가 그 일본의 어떤 그 한 겨울을 여행해야 한다 그런 느낌은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맞아.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 책이 상당히 그림 같다. 한편에 약간 풍경화 같다. 서정주 느낌. 그런 느낌이 서정표가 들었어. 차라리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 근데 그래서 문체 아빠. 자체는 약간. 근데 서정? 아 그래? 근데 아빠는 처음에는 좀 별로였다가 나중에 끝까지 읽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맞아. 어떤 부분에서 별로였는데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매력을 바꿨다 느꼈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엄마. 아이고 맨 감사합니다.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난 이제 기대가 컸지 설국에 대해서 사실 많이 옛날부터 보고 싶었다며. 그치 옛날부터 읽고 싶어 했던 그런 그 책이었는데 근데 맨 처음에부터 도입부에서부터 중간중간에 뭔가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투박하다. 문체도 투박하고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뭔가 세련되지 못하고 우린 난 되게 세련됐다고 난 아니야. 생각했어. 되게 우아하다. 나는 이게- 문체는 세련됐는데 그 내용이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거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거 읽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이제 엄마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나한테 이제 수채화처럼 다가오는 거지. 이런 이 영상들이. 아빠 또 일본에서 그렇지. 참 그러니까 영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니 갔다인데 니 갔다가 이제 눈이 정말 많이 오는 데거든. 눈 엄청 많이 오고 대표적인 그런 이 시골이야. 그리고 뭐냐면 이거 읽으면서 계속 정말 일본 사람이라는 약간 대관령 생각도 같은 들고. 곳이야? 눈이 많이 오는. 왜냐면 이걸 보면서 어떤 좀 느낌이 달라. 들면 갈등이 없잖아. 맞아, 갈등이 없어. 일본 문화의 또는 일본 문화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갈등이 없는 거거든. 굉장히 잘 가벼운 갈등이야. 근데 나는 이제 영화는 갈등이 없는 게 좋은데 난 소설은 갈등이 좀 있는 게 좋거든.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은 읽을 때 뭔가 갈등이 나타나야 되는데 갈등이 계속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보다는 수필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차라리 내가 원본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 왜냐면은 맞아, 여기 맞아.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가 그 원어가 느끼는 그런 이 감동하고는 좀 다르거든. 그지. 일본 말이 정말로 이쁜 단어들이 많거든.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번역에 문제가 좀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게 읽으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뭐냐면은 좀 더 뭐냐면은 이게
완성된 듯한 그런 그 이 느낌들이 그 들고 맨 나중에는 이게 그 내가 예상까지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아 요코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거기 뭐냐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 불이에서 요코가 죽는 거밖에 없거든. 왜? 그냥 그럴 듯한가 봐. 왜냐면 불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 보면은 내가 보면은 최대한의 갈등이야 그게. 눈에 상반된 건가? 눈의 대조인가? 근데 왜 요코가 죽어? 왜냐하면 여기서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둘. 아, 두 사람이 나오잖아. 근데 뭐냐면은 불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게 그 이 상징하는 게 그냥 불을 왜 여기서 등장을 시켰을까 그 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뭘 위한 장치인가? 결국 뭐냐면은 하나밖에 죽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그 누구지? 그 요코하고 고미꼬 씨? 고미꼬는 어쨌든 간에 그 이 가와무라랑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럼 뭐냐면은 시마무라. 시마무라.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불이 났을 때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도 70 이제 언제 190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런 그 소설을 보면 불이 나고 누가 죽어? 죽고 이런 패턴들이 좀 있거든. 클리셰구나.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이광수의 소설도 좀 닮아 있는데 스케일은 좀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3, 40년대에 그런 소속적인 그런 그 문학들 있잖아. 박경리의 문학이라든지 뭐 이제 저 누구지 김동인의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랑 아주 그냥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도 좀 진짜? 들었거든. 역시 아빠는 본 게 많으니까. 나는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맨 마지막 어떤 이 클라이막스 이거는 불을 통해 가지고 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의미를 좀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끝나 소설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근데 3, 40년대 우리나라 문학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문학은 읽으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상황을 바라보는 느낌이라면 서울곡은 내가 주인공의 옆에서 같이 다니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좀 들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그냥 얘가 돌아다니는 길을 나 그냥 약간 옆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처럼 따라다니는 느낌. 그렇지. 그러니까 좀 더 감정을 얼마만큼 느끼느냐가 되게 달라서 나는 아빠는 뭐 비슷하게 느꼈지만 나는 완전히 다르게 느꼈어. 난 분위기를 내 비슷하게 생각에는 느꼈다는 약간 거지. 콘텍스야 맥락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치. 좀 뭔가 기저에 깔려 있는 감정도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한국 문화. 근데 난 이걸 보면 다르지. 나도 그거 다르다고 뭐야? 생각했는데 같다며. 그런 아니지. 당시 이런 게 이상하고. 당시에 그런 이 한국 문학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장치 어쨌든, 같은 거? 장치 같은 게 비슷하다고? 뭐 장치라든지 이런 이 시골 생활의 어떤 묘사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보니까는 이분도 초기에는 어디서 이런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읽었구나. 차용을 해서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좀 들거든. 그게 최고 맛있다. 이 번역을 한 사람이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 책은 느낌들을 그랬다. 좀 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은 좀 받았어. 어떤 좋은 느낌? 어떤 그러니까 느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본 문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본 문학에 또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일본 사람들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여기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지. 나는 아빠는 그렇게 느끼잖아. 근데 나는 아빠와 똑같이 느꼈는데 그게 내가 일본 문학에서 안 좋아하는 점이야. 언니도 안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 심야식당 이런 감정을 정말 안 좋아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예를 들면 심야식당 얘기를 좀 해볼게. 심야식당에서 애가 들어와가지고 막 밥을 먹으면서 막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 그 사람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야. 근데 국가적인 차원이야? 국가적인 차원이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야. 제도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걔네들은 한 사람에서 그것을 마음을 고쳐먹고 모든 걸 감수하고 그렇지. 모두 다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이게 훈훈하잖아.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그럼에도 의미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여기에서도 약간 난 그게 비슷하게 느껴졌어. 왜냐 얘가 이 사와무라? 시마무라. 시마무라가 왜 느끼고 내가 일본말에서 싫어하는 점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 시마무라가 사실 여기서 막 문제가 있지 않잖아. 근데 갑자기 막 권태를 느끼고 막 떠나고 그러잖아. 나는 얘는 이 시마무라의 이 문제는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내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어. 야 분명히 여기서 문제가 있어. 갈등이 생겨야만 해. 근데 아무도 그게 문제라는 걸 몰라. 맞아. 그리고 그거를 약간 뭔가 너네도 그렇지 사실은 이 삶이란 게 그런 거야처럼 포장하는 거 맞아. 정말 별로 안 이게 좋아해. 우리가 저번에 그거 러시아 문학을 했었잖아. 이반 일리치의 죽음. 맞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했는데 똑같이 인간의 권태와 죽음 또는 그치, 이 삶의 허무함.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소설인데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장황하고 큰일이 나고 뭔가 무거우면 얘는 따라다 이런 느낌.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일본 문화야. 그치 그래서 약간 난 정말 일본 별로 안 그래서 좋아하는 그래서 나랑 일본이 안 맞는 사회적으로 보면 어. 수능적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 왜 약간 그럴까라고 이건 생각을 문제가 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자연 환경이 주는 거지.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대. 이게 맞아. 왜냐면 이유가 없이 죽는 사람이 많아서. 왜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진이 엄청 많잖아. 근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어떻든 이 그 단체의 부류하에 들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갈등을 만드는 걸 싫어하고 갈등을 됐으면 나오는 걸 싫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잠시. 네. 그래서 일본이 뭐 소설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 자체를 우리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의 문제고 사회적인 어떤 이 관점의 문제잖아. 근데 이거는 완전하게 일본 사람들의 그냥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난 그래서 사실은 좋았거든. 그대로 보여줘서. 그치, 난 그래서 좋았거든. 난 솔직히 말해서 이 소설을 보면서 이제 일본스러움이란 무엇인가 언니가 보기에는 이거는 미국이 보는 동양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아직까지 사랑을 받는 걸 보면 일본인이 생각하는 일본도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지 예상하는 게. 그래서 언니가 아까 전에 사회적인 무언가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만약에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이제 문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이 의미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게 그냥 이게 그때 당시에 전형적인 일본인이 사랑하는 일본이었구나를 남기는데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일단 신비주의 문체를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즐기지도 않는데 이걸 보면서 나는 원래 글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타입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그냥 텍스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인데 되게 오랜만에 읽으면서 그려진다라는 걸 느껴봤단 말이야. 그래서 신비적인 소설 이게 신비적인 소설의 그런 매력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야. 이 소설 정말 재밌게 읽었고 조금의 아쉬움이 있고 그건 취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소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지. 노벨상감인가? 나는 왜냐면 나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은 일본애든 한국애든 중국애든 아시아애든 이만큼 잘 쓴 글은 사실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엄청 많지. 솔직히 말해서 엄마의 말뚝 나 이것만 가지고 와도 문체는 내가 일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내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잘 묘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만 봐도 잘 아니면 눈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뭐지? 눈에 관한 한국 소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눈을 되게 눈부시게 표현하고 되게 눈길이라고 하는 눈길 이청준의 맞아. 그것도 나는 이거 만약에 설국의 한국 버전이 있다면 그거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더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다 너의 알다시피 성향인 거지. 아니 그게. 노벨문학상 노벨상이라는 게 실은 아주 정치적인 상이잖아. 더더욱이나 이거는 사실은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모국어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번역으로 읽는 거지. 약간 그런 거야. 뭐라고 해야 돼? 근데 그만큼 그는 번역이 어떤 작품이 번역이 된다는 건 그 개인의 역량을 벗어나서 국가의 역량이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동양에 대해서 상도 좀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럼 일본한테 주고. 일본밖에 없지. 중국은 적성 국가인데 그치. 서로 유럽이나 이런 이쪽에서 보면 그 당시 특히 그치. 반공주의가 아주 그치. 하던 시기니까 그렇다고 한국에 줄 수 없어. 한국은 알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일단 모르기- 번역도 안 돼 있을 거야. 그니까. 걔는 그래서 아는 이제 게 그런 게 없으니.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약간 정말 좋은 소설이고 내가 신미주의의 새로운 매력을 알았고 뭐 이게 이게 신미주의의 대표적인 소설이네. 일본이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 뭐 전형적인 일본의 소설의 매력 이런 걸 좀 좋든 싫든 알게 됐지만 이게 그냥 내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좀 실망한 건 있었어. 그렇지. 기대를 너무 크게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너는 읽으면서 상상이 됐다 그랬잖아. 나는 완전히 반대야. 상상이 안 나는 됐어. 원래 읽으면서 상상을 하는 편인데 이건 잘 안 됐어. 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엔 번역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게 막 여러 편의 단편을 한 권으로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 그러니까 한 뭔가 이런 뭉텅이에서 다른 뭉텅이를 넘어갈 때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알려주는 장치가 없어. 일단 보통은 처음에 뭔가 그런 장치를 주잖아. 회상한다던가 회상을 한다. 이런 걸 약간 이렇게 맞아 좀, 맞아. 알려주는 그런 장치를 쓰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헷갈렸고 처음에 이제 이 남주 3위사케니까 아니 시마무라. 시마무라가 뭐 얘를 고마켄? 고마꼬를 첫 번째로 만난 건지 두 번째로 만난 건지 그것도 헷갈렸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렸어. 너 그리고 처음에 보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역장님 난 처음에 시마무라가 역장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역장님이 헷갈려. 시나무라인 줄 알았어. 그지? 난 시마무라 역장님인 줄 알았어. 역장님하고 시마무라 하려는 역장님하고 시마무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니까 난 그래서 근데 한번 나와, 그 역장님. 장면이 멋있긴 제일 멋있어 사실은. 난 그래가지고 시마무라 나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제일 시마무라가 멋있었어. 갑자기 여자 눈을 봤다길래 역장님이 왜 갑자기 왜 역장님이 왜 갑자기 기차에 욕구를 있지? 알다가 왜 욕구를 몰라지지? 이러고. 그니까 그래서 좀 상상이 되기가 별로 근데 확실히 그 눈이나 아니면 다다미방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상상이 됐어. 그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더 그런 경험을 걸 해서 수도 그렇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얘한테 이제 이 책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지는 알겠지만 별로 이해는 되지만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나의 말이다. 뭐 근데 노벨 왜 문학상을- 일본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지는 알 것 같아. 왜? 어떤 부분? 그냥 진짜 내가 계속 엄마 없었을 때 얘기하긴 했는데 일본인이 생각하는 일본인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봐주길 원하는 일본의 모습? 맞아. 그게 정말 그게 딱 그거야. 딱히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일본인이 아니라서 맞아.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다라는 강한 확신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진짜 맞아. 난 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그 요코나 고맙거나 그 관계가 뭐 그 아들 남자 하나 있잖아. 그 같이 데리고 온 그 남자 고맙고는 환자의 약혼녀. 요거 육개는 유키오의 약혼녀고 요코는 여자친구인가? 여자친구는 근데 여자친구.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좀 근데 하는데 근데 아니라지. 근데 설정이- 약혼자 아니라지 않았어? 근데 내 근데 생각엔 왜- 맞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왜 그 여성들은 그런 관계도 아닌데 이거 환자 거의 6개월은 죽어가는 환자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상해. 왜냐면 여기서도 게이샤 한 명 도망갔는데 막 본처가 막 그 식당 몰려서 하고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정서라는 게 있나 보지. 일본의 정서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이 아까 말한 게이샤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좀 정서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해. 같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정말 끊임없이 할 수 있거든. 왜 이 부분이 구리고 이 부분이 왜 나는 공감을 못하게. 근데
안 하는 이유는 그게 걔네 문화이기 때문인 거거든. 진짜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 근데 지금도 사랑 많이 받고 있잖아. 아니 이거는 그거지. 뭐 사랑 말고 우리가 뭐 하면 뭐 누구 작품 뭐 맞아, 누구니까 뭐. 작품 이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뭐 별로이지만 뭐 그 하긴 당시에 아이고 왜 그러니까 한번 호메로스를 읽겠어?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맞아. 뭐 일리아드를 호메로스 왜 읽겠어? 일리아드 맞아, 호메로스가 뭐 맞아. 엄청난 감동을 또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고전은 고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면 아무튼 이제 아. 신미주의 소설이다 보니까 아빠가 말한 것처럼 뭐 일본어를 봤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걸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맞아. 염두에 두긴 해야지. 아 우리가 번역이 솔직히 냈다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미주의 소설이라는 데서 번역이 되게 많이 깎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좀 진짜 번역이 좀 잘 됐으면 더 그치. 좋은 이게 이 설국이 보니까 도서관에 가 보니까 아무나 읽어도 아니 돼. 근데 진짜 이게 아멘이었어. 이 설국이 번역본이 몇 개가 있더라고. 그리고 노벨 그리고 근데도 그 여전히 다시 번역이 될 필요가 있겠다. 나는 네. 그 생각이 좀 들었어. 빌린 책 이제 내가 빌리려고 봤는데 아래 맨 위에 있었고 한 4개 정도 책장이 더 있었는데 거기에 다 그 뭐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천우와. 꽉 채워져 있었어. 그거 보면서 이제 이게 일본 문학, 일본 근대 문학의 대표작은. 그래서 이제 와 진짜 연구될 가치가 엄청 많긴 하구나라는 생각. 왜냐면 우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이만큼 딸이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좀 그런 게 우린 보통 이렇게 뭔가 독서 토의를 하면 항상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럴까, 왜 이런 장치를 썼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설국은 딱히 뭔가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의식도 별로 그게 뭔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배치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느낌이야. 자연스럽게 이거를 눈이 오니까 당연히 추우니까 얼굴 빨개진 게 당연하고 그걸 묘사하고 약간 맞아 이런 느낌? 맞아. 특별하게 뭐 복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좀 더 원본에 가깝게 오려고 내가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읽기도 했었어. 중간중간에. 아빠가 일한 그렇지, 길로 그렇지. 일본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도 해서 했는데 역시 그게 좋겠다. 다시 한번 하니까 이게 뭐 그때 그 감동이 안 나지. 안 나오지. 틀림없이 걔네는 방언도 썼을 거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치 맞아. 그게 이제 안 나오더라고. 그 문체라는 게 굉장히 그 책의 분위기 형성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는 거잖아. 일본 옷에 뭐 무슨 부위 이런 건 또 일본인들이 막 이거 그거구나 약간 맞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 문화를 모르니까 더 뭔가 그게 복선이다 이런 거를 몰랐을 수도 있지.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얘가 연주했던 노래가 사실은 뭐 어떤 뜻이 있는 노래였다던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요코가 있는 부르던 노래 이런 거 그런 노래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건 우리는 그걸 그래. 모르니까 그건 그래. 그거 뭘 검색하는 거야? 아니 뭐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우리 그걸 되게 고려하긴 해야 돼. 어떤 뭐 한자 언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모르니까. 거의 먼 나라 이웃 나라잖아. 그치 뭐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오랜만에 일본 근데 소설 읽는 근데 정말 내가 생각한 전형적인 일본의 모습이다. 근데 나도 이게 이거는 내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꼈다.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이런 참 그림 같다는 게 아까 첫 잘도 근데 있지만 나는 일본에 살면서 별로 이런 내가 막상 거기서 살았을 때는 이런 감정을 안 느꼈던 것 같거든. 우리 일본 눈을 본 적이 느낄 있나? 여유가 아니 그 별로 눈이 없었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거는 여기에 이런 막- 관계들인데 그러니까- 관계들을 깊숙이 볼 기회가 돼. 이건 너무 그건 어렸어서 아닌 거지. 그런 거 이 아니야? 기저 우리랑 생활 반경이 다른 건 다른 데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여기에 그래도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감정이 있잖아. 나는 그런 거를 사실 별로 안 나 느꼈던 것 같아. 그 궁금한 게 일본에 이제 살았을 때. 난 궁금한 게 시마무라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야? 왜 뭐가 문제야? 지금 시마무라는 왜? 내 생각에 시마무라는 일단 일도 안 하잖아. 요즘에 찬진이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아니 그게 맞아. 아니라 딱 그거 일도 그래? 안 하고 그렇다고 딱히 문제의식도 없어. 근데 조금 심심해. 무료하고. 근데 별 걱정되지 않아. 근데 괜히 왜냐면 조금 신경 쓰이는 왜냐면 거야. 돈이 많아서. 왜냐면 돈 많잖아. 유산 상속 받았대잖아. 그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조금 심심하면 이거 재밌겠다 이러면서 하고
그런 그러니까 때 느낌이야. 되면 이제 얘 만나러 동경에서 사람도 니가타까지 가고. 근데 느낀 게 이 고맙고 고마코가 시마무라에게 느끼는 감정은 잘 묘사가 되어 그건 있는데 사랑이야? 몰라 나도 그렇대잖아. 사랑이래잖아. 근데 시마무라가 고마코한테 느끼는 감정은 하나도 그 표현이 안 됐어. 시마무라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거는 또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 일본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왜냐면 근데 주인공이 그거는 아니라 내부에서 내부로. 주인공이 보는 시선을 훨씬 더 잘 했잖아.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그러니까 감정까지.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가 자연과 인간 운명에 내재하는 존재의 유한한 아름다움을 우수 어린 회화적 언어로 묘사한다. 그게 그러고 뉴욕타임즈는 가와바타의 글은 소리 없이 퍼져나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리 없이 퍼져나가 이게 이 말은 딱 맞지. 이게 진짜 그 오리엔탈리즘인 것 응, 같아. 르몽드는 뭐라고 하면 설국은 문체의 아름다움에 있어 대표적인 고전이다. 맨날 이미 뭐만 하면 모두 읽고서도 다시 읽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시적이면서 우아한 문체의 풍부한 난 때문이다. 딱히 다시 읽고 싶진 않고. 근데 나 진짜 순간 언니가 나비 부인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냐면 뉴욕 타임즈에서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건 익숙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소리 없어 퍼져나가는 익숙하기도 하고 이거는 딱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 서양에서 조선을 가지고 뭐 조용한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그게 난 거기에 생각을 대해서 하거든.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예측한 것이 이것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맞아. 이거야 뭐 이런 그럼 생각을. 봐봐. 아무리 내가 생각할 러시아 문학이 아무리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서 걔네가 뉴욕 타임즈가 그 문학을 소리 없이라고 말할 것 막 같지 소리 않거든. 없다 우아하다 전혀 이렇게 소리 말 안 없다라고 말 안 하고 이제 격렬한 아무리 이런 식으로 글을 써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해. 그러니까 강하게 사로잡는 결국에 거. 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건 문화뿐만 아니라 이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 그 문화적인 부분에도 이 소리 없다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요코가 뭐야? 게이샤라니까. 그러니까 요코가 게이샤야? 아, 요코도 게이샤야. 게이샤고 고마코도 게이샤지. 게이샤야? 그럼 아니야 요코가-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그냥 벌써 심부름꾼이야. 맞아 요코 이게 신부름꾼이야. 새끼 게이샤지. 아니야. 그냥 근데 전혀 그런 거 요코 없었어. 근데 요코도 노래 부엌일하는 부르고 애야 부엌일. 맞아. 근데 요코도 맞아.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거 아니었어? 요거 노래 부르는 거는 그냥 그냥 취미야? 저거지. 요코는 그냥 손님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지막에 자기 혼자서 전에 혼자서 노래 부르는 거야. 그냥 씻으면서 우리가 그치.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은 요거는 거지. 아니야. 요거는 아, 아니야. 왠지 게이샤인 줄 알았는데 맨날 눈바지만 입고 있더라는 그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 게이샤의 내가 시끄럽끈인 이 거지.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관계를 이해를 할 거라는 거지 나는. 근데 그치, 그러니까 느낌상. 나는 중요한 여기서 거지. 궁금한데 요코의 신분이 아니야. 요코는 여기서 무슨 존재지? 그러니까 이거. 그거 같아. 그 여기에서 얘가 원래 고마코. 고마코를 왜? 고마코를 만나러 왔다가 요코에게 또 궁금증이 생겼다 그랬잖아. 그거를 위한 장치였던 것 같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요코한테 궁금증이 생겼지? 모르겠어. 그냥 뭐 매력적이래. 약간 그냥 알 수 없는 그냥 사로잡힘. 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내가 막연한 거기도 그런 건 있었어. 그러니까는 요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냐면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계속 나와. 맞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엄마 그랬잖아.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항상 그 관계에서의 그걸 느꼈다고. 공허함을 느꼈대잖아. 고독한 사람이지. 고독한 사람 같아.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왜냐면 여기 보면 그 사와마리 시마무라. 시마무라는 노력도 안 하는데 모든 여자가 얘를 좋아해. 그게 본인의 희망 아닌가? 아니 가와바타 아니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본인이 왜 너무나 외로웠기 이건 뭐-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그럴 수 비웃음. 있어. 근데 이게 비웃음의 그게 아니라 언니가 읽으면서 내 옆에서 읽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푹 하는 거야. 이 언니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야. 이 책을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고 언니 갑자기 푹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과외하고 있으니까 언니한테 짤나죠. 왜? 그랬더니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지? 이 여자 나에게 반했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그런 대사가 나왔대. 나와. 그러면서 이 여자 나에게 반했군이라고. 요코가? 아니. 요코 말고 고맙고 고마코가 둘이 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시마무라가 고맙고 찾으러 가잖아. 난 솔직히 말해서 시마무라는 고맙고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 시마무라 어떤 거냐면 시마무라가 고마코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완전히 나를 막 좋아하는군 이렇게 하면서 보통은 이 여자 나에게 그러니까 반했군.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가 날 좋아하는군. 그러면 그 뒤에 나도 얘 좋아한다. 또는 뭐 나는 얘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게 나올 만한데 전혀 그런 게 나르 없어. 일종의 나르시즘이야? 아니 그게 진짜 아니라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가 말한 그 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지. 어렸을 적에 그런 결핍 이런 우리는 게 맨날 프로이트가 나오냐? 애정결핍. 프로이트가 이렇게 프로이트에 대한 난 이제 프로이트 맞나 봐. 근데 그거는 그런데 나는 언니 뭐라고 했냐 아까 전에 어머니를 어렸을 적에 여의거를 보면서 프로이트가 맞나? 근데 실제로 1살 때부터. 그 엄마 그랬잖아. 아니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공허나 이런 걸 느끼는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이제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서 뭐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날 좋아한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와무라가 이게 시마무라가 시마무라의 감정보다는 시마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에 조금 더 치우쳐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뭐 좋고 아픔을 떠나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이때의 그 시대에는 그랬겠지만 결국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시마무라가 고마케와 요코를 고마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21세기엔 맞지 않다라는 거지. 그냥 계속 신경 아니지 쓰는 게. 맞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올 거라는 아니 거지. 그게 아니라 표현 방법이 21세기랑 맞지 않다. 아, 감정이 내 맞지 생각에는- 않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나는- 아이들이 얘네 요즘에 이제 새로운 난 흐름 너 그러겠지. 젠더 그걸 감성. 떠나서 약간 짜증나지만 근데 나 거기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작가가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그 일반적이었고 작가는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그렇다 그냥. 굳이 거기서 그 작가가 누굴 좋아했다라고 굳이 표현할 이유도 난 없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굳이 어.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왜 어. 안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지. 근데 나는 계속 신경 쓰게 계속 여러 번 말하는데 이게 스토리의 가장 큰 주는 시마무라와 고마코의 관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 계속 요코는 시마무라한테 무슨 존재지? 그냥 중요한 존재인 것 같기에는 대화도 별로 없고 그냥 계속 신경 쓰인다. 그냥 근데 왜 넣은 거지?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신경 쓰인다도 아니고 약간 0.5 신경 쓰인다. 그냥 약간 매력적인 소녀. 약간 그냥 계속 그냥 지나가면 눈에 띄는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설국에서 얘는 이제 찬양이 코마코와 시마무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나는 그렇게 코마코와 시마무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면 중요했으면 둘을 티키타카하는 그 감정을 넣었겠지. 둘의 관계가 발전해 가는 것을. 나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마무라가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철저하게 시마무라 중심으로. 시마무라 중심으로. 여기서 참 재밌다고 느꼈던 게 얘가 중간에 도쿄에 갔다 왔잖아. 너 니가타에 지내다가 갔다가 여름에 다시 돌아왔잖아. 난 거기서 좀 헷갈렸어. 얘가 지금인가 현재인가? 지금인가 옛날인가? 근데 왜 도쿄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말을 안 해주는 걸까? 이 생각을 했어. 왜냐면 도쿄에서 어떻게 지냈다. 뭐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 아내를 봤는데 좋았다. 뭐 애들이랑 놀았다.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했던 건 니가타에서 시마무라의 감정인 거야. 근데 결국에는 시마무라도 아닌 시마무라가 니가타에서 지내면서 어떤 그거를 이제 감정 변화를 느끼는지. 그러니까 감정을 내 생각에는 감정을 굳이 여기에서 시마무라가 어떻게 느꼈다라고 서술을 하지 않아도 독자는 시마무라가 이렇게 느꼈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도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여기에서 그냥 얘가 시마무라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고마코가 이래서 왔군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 있잖아. 혹시 기억나니? Do you remember?
이래서 왔군. 이래서 왔군요. 막 울잖아. 음. 근데 난 처음에 음. 이래서 왔군요에 이래서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초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시마무라가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딱 느꼈어. 그니까 좀 그 시마무라의 감정을 뭔가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마무라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시마무라는 감정이란 게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냥 권태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렇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왜냐면 누구 하나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런 그 표현을 한 거 보면 아주 애써가지고 뭘 악착 같은 그런 면이 하나도 없어. 그지. 뭐 다 포함해가지고. 맞아, 맞아.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을 거거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그 있었기 때문에 설령 그런 것들은 독자의 몫으로 그냥 남겨놓는 거지. 아니야 근데 난 그 생각에. 똑같이 아빠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감정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음. 하는데 우리가 딱 보면 이제 고마코하고 시마무라를 봤을 때 대비적으로 그냥 시마무라는 감정의 도용료가 별로 없고 권태로운 사람이고 그냥 뭔가 사랑의 감정보다는 시마무라의 행동 묘사도 많이 없어. 그냥- 고마코는 뭐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뭐 취하고 노래하고 노래하고 뭐 넘어지고 이런 것까지 다 묘사를 해가면서 이제 고마코의 감정을 묘사를 한다면 시마무라는 전혀 그런 것도 근데 없고. 이 감정 묘사도 있는 거를 100% 다 하지 않고 응. 그냥 뭐냐면 물론 그렇겠지. 나는 이런 것들은 이 상황에서 독자가 느끼게끔 하고 그냥 뭐냐면은 옆에서 지은이가 그냥 관찰자적 시점에서 그냥 그 있는 대로 표현을 한 맞아. 거야. 나는 그 진짜 생각하거든. 옆에 있는 느낌. 그렇지. 근데 약간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관찰자가 약간 제3자가 아니라 내가 시마무라의 친구가 된 느낌이야. 왜냐면 내가 시마무라의 친구라면 내 친구의 행동보다는 친구가 보는 거를 더 많이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친구보다 시마무라 옆에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니까 이거 걔랑 꽃 같은 시선을 받고 맞아. 근데 시마무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지. 왜냐면 내가 시마무라가 아니니까. 알겠어. 우리가 이제 이 토론을 시작한 지가 1시간 됐어. 1시간 됐나? 우리가 6시 벌써? 7시 38분이야 지금. 응. 그럼 1시간이 더 된 것 같은데? 아니야 1시간 안 됐어. 57분이야 저기 써져 있는. 응. 그래? 응. 아무튼 뭐 그래도 이제 어떻든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본 건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 문학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4명이서 응.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 이제 그런 거 근데 동의도 많이 얻었고 뭐 반대 의견도 많이 얻었고.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열심히 잘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지만 이게 문학이라는 게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어차피 소설가가 그 작품을 내놓으면 그 다음은 그 주인은 독자야. 그 소설가가 그 어떤 의도로 썼든 독자가 또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건 또 그건 그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읽고 싶었던 책을 맞아. 읽었다는 의미에서는 뭐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다. 약간 읽은 거 자체는 후회가 되진 않아. 뭔가 잘 몰라서 아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는 바가 별로 없어. 읽은 게 후회되지는 않는다. 나 근데 맨 처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이거 읽으면서 어떤 그 일본 영화 중에 철도원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그래서 바로 설국 분위기지. 하얗게 돈 있는 맞아, 데서. 그래서 맞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더 결이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나도 오겐키 데스카랑은 완전 다르지. 난 첫 번째 그거를 보고 엄청나게 막 풍파 막 그게 맞아 철컹철컹 약간 이거 상상했다고 하니까 난 처음에는 야, 일본 소설이랑 좀 내가 생각한 전형적인 일본 소설보다는 약간 웅장하고 거대한 이런 느낌? 약간 판타지적인 것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문장이 주는 그 이미지가 딱 있어. 임팩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국에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설국의 대표적인 문장이 첫 문장이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영화로 만들면 넣고 싶은 그러니까 맨 처음 인트로 넣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느낄 것 같아. 이렇게 영화를 시작해야겠다. 설국을 영화화하면. 맞아. 난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참 이 일본어의 번역의 한계가 그 현과 현의 경계를 이렇게 국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 언어로는 안 맞거든. 그지. 우리는 왜냐면 이게 국경이라고 하지 않.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국경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은 섬나라잖아. 아니 그리고 그래봤자 톨게이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경 그러니까 사실은 톨게이트인 그거야. 거지. 그거야 톨게이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경이라고 하니까 좀 더 그 그랜드하고 웅장한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 거지. 일본은 이게 일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그 조그마한 섬이기 때문에 섬 안에서 자기들의 영역들 또 어쩌면 여러 가지가 일본의 그 심리가 있는 거 용어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메이지인가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 되게 메이지인가? 메이지 시대? 응. 메이지 시대 그거 저기 걔가 입고 있던 뭐 그거는 이제 메이지 시대 거라고 아, 생각을 짰었을 하는 거지. 거야, 이거. 빤스인가 그거. 어. 그치. 빤스 천이. 응. 빤스가 뭐야? 빤스 맞다. 훈도시. 응 맞아. 아니야 혼도시 아니었어. 아니 훈도시 말고 바지 응, 속옷이 아니라 응. 그냥 뭐 그냥 겉에 바지만 이게 되고 걸치는 약간 거, 우리나라처럼 걸치는 거. 마 같은 거. 그래 걸치는 거. 삼배 이런 느낌. 삼배 같은 그러니까. 느낌. 근데 그런 거 나도 우리가 그런 잘 기억이 모르니까. 하나도 없어. 나는 이 책을 읽은 꼼꼼히 지가 제대로 이거 읽자. 아니야. 이 책을 한 3주 전에 읽었거든. 그래, 왜 그랬어? 그거 근데 엄마 보니까 책임이지. 이거는 근데 이제 이 맞아. 책을 왜 그랬냐면 나는 이거 엄마가 빌려와서 다 읽었잖아 냈다. 응. 그러니까 엄마가 이 전에 한번 이렇게 또 스킵을 한번 쭉 봐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그런 생각들은 없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것으로 우리 이제 이걸로 끝내도 될까? 그래. 찬현이가 마무리 난 좀 좋았어. 해야죠. 마무리. 일단은 나도 괜찮았어. 일단은 이 책이 정말 유명한 유명하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도 받은 만큼 솔직히 이게 문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큰 의미가 있다는 거는 의견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쯤 좋든 나쁘든 이제 책은 취향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뭐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읽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일반적으로 음. 자기 취향이 아닌 책을 읽어보는 것도 이 독서 토의의 독서 그러네. 모임의 그 모임에. 의미니까. 딱 어떤 느낌이면 난 이 책을 정말 읽고 싶었어를 이제 모든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큰 의미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얘기도 많이 다뤘고 정말 막 사회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도 좀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심미적인 소설을 오랜만에 읽어봤다는 점에서 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제13회 가족 독서 토론 모임을 뭐야? 원서 아 진짜. 잘해. 이것으로 제13회 가족 독서 토론 모임을 닫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럼 우수 토론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차례대로 투표를 하는 게 어떤가요? 아빠 자야. 어? 투표해주세요. 자야. 안찬현. 엄마 찬현이. 언니 나. 나도 언니. 왜 찬현이 했어? 어? 왜 찬현 이유가 있어? 난 진짜 이유가 있어. 뭔데? 왜냐면 일단은 나는 어디서 감명 받았냐면 시마무라가 고마코와 요코를 보는 시선이 마치 열강이 일본을 보는 시선과 일치한다라고 난 말을 그 하는 게 말을 못 굉장히 들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럼 못 들었지 엄마는 그거를. 아니 엄마 아니, 있었어. 엄마 그때. 있었어. 근데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거는 좀 그거는 엄마는 좀 다르지 않을까? 나도 찬진이. 그래서 난 그걸 나도 그걸 보면서 바꿨어 찬진이. 오늘 그럼 제 13회 우수 토론자는 찬진이. 야 진짜 오래간만에 너가 책을 여유롭게 읽어서 그런가 보다. 여유롭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실은 다음 독서 토론을 추천할 사람은 찬진이. 우리 근데 큰 엄마랑 딸인데 이번에 좀 바꿨어, 조금 순서를. 바톤을 바꿨어요. 아, 그래가지고 엄마 원하는 책도 있어. 다음에 우리가 언제로 독서 토론을 할까 날짜를 정합시다. 한 달 후에?